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윤민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심플넷이라는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 12PR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과 Related Works, Proposed Method, Experiments, 마지막 컨클루전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이제 인트로덕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주제로 결함이 없는 정상 데이터와 결함이 있는 비정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분하고 이상이 발생한 영역을 탐지하는 작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상 탐지에서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의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은 비정상 데이터 내에서 결함의 위치를 탐지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오른쪽의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서 이렇게 노란색 빛과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이 비정상 데이터에서의 결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비정상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주로 미세한 결함, 예를 들면 사진에서 보이는 이렇게 작은 스크래치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 데이터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이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하거나 소수의 비정상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과정에서는 모델이 정상 데이터에서 학습한 특징과 분포에서 벗어나는 데이터를 비정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Related Works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현재까지 제한되고 활용되고 있는 주요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방법론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재구성 기반인 Reconstruction Based와 합성 기반인 Synthesizing Based 그리고 인베딩 기반인 Embedding Based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각 방법론의 원리와 함께 그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econstruction Based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한 모델이 정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재생성하는 반면 비정상 데이터는 제대로 재생성하지 못한다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이는 그림처럼 정상 데이터인 숫자 9는 생성 모델을 통해 재구성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의 손실이 거의 없어서 낮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보입니다. 반면에 비정상 데이터인 숫자 3은 모델이 숫자 3을 제대로 재구성하지 못해서 생성된 숫자 9 이미지와 높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 로스 값이 높기 때문에 비정상 데이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에는 오토인코더나 겐 같은 생성 모델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모델의 발전과 함께 디퓨전 모델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입력 이미지와 재생성된 이미지 간의 픽셀 단위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방식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비정상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와 매우 유사하거나 미세한 이상 영역만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디코더가 잘 일반화되어 비정상 데이터조차도 정상 데이터처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정상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것처럼 비정상 데이터를 잘 재구성할 경우에는 이 입력 이미지 간의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낮아져서 모델이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산업용 데이터나 특히 의료 이미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테사이징 베이스드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비정상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합성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드림과 컷페이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드림에 대해 설명드리면 정상 이미지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노이즈와 같이 비정상 패턴을 합성한 후 이를 정상 이미지로 복원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걸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정상과 비정상 패턴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컷 페이스트는 정상 이미지에서 임의의 위치에 이미지 패치를 붙여 넣어 비정상 패턴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이미지와 여기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생성된 비정상 이미지를 활용하여 CNN을 학습시키고 이렇게 비정상 패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서 모델이 학습시키도록 하는 것이 컷페이스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신테사이징 베이스드 방식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계는 합성된 비정상 패턴이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비정상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모델이 학습한 비정상 패턴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정상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실제 비정상 데이터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리얼 어노멀리는 실제 비정상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제안된 방법들로도 합성된 비정상 데이터와 실제 비정상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현실에서의 비정상 패턴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비정상 패턴을 포괄할 수 있는 패턴을 합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비정상 패턴을 만났을 때 그러한 비정상 탐지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임베딩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임베딩 베이스드 방식은 사전 학습된 CNN을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접근법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패딤과 패치코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딤은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눈 후 각 패치에서 추출된 피처를 기반으로 비정상 패치를 탐지합니다. 패딤은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해서 각 패치의 분포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치코어는 이 정상 데이터의 이미지 패치 피처를 메모리 뱅크에 저장한 후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식을 활용하여 입력 이미지와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패치 간의 거리를 계산해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 패치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들은 주로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피처를 추출하여 사용하므로 정상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출된 피처가 얼마나 정확하게 비정상 패턴을 반영하는지가 이 비정상 탐지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임베딩 베이스드 방법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계점은 사전 학습된 모델이 일반적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특정 산업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와 같은 실제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피처 추출 과정에서 불일치,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모델이 비정상 데이터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패딤과 패치코어의 구현에서 발생합니다. 패딤의 경우 학습 과정에서 고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코어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식을 사용하여 각 입력 이미지와 메모리 뱅크 내 패치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이 역시 계산량이 많고 메모리 요구량 또한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량의 부담은
특히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처리할 때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방법론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심플넷의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플넷은 2023년 CVPR에서 발표된 모델로 신테사이징 베이스드 방식과 임베딩 베이스드 방식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 모델은 두 방식의 장점을 취하면서 각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신테사이징 베이스드 방식의 한계점은 합성된 비정상 패턴이 실제 비정상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비정상 패턴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비정상 패턴을 합성하여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임베딩 베이스드 방식의 한계점은 사전 학습된 모델이 실제 산업 또는 의료 데이터와 같은 특수 데이터에서 피처 추출 과정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에 제안된 방법론들은 연산량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실시간 인퍼런스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플넷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두 방식을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어노멀리 디텍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플넷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심플넷의 핵심은 이미지에서 직접적으로 비정상 영역을 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피처 어댑터 이후에 특정 공간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하여 비정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비정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델이 비정상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위의 그림은 심플넷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에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에서 로컬 피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처 어댑터가 해당 로컬 피처를 변환하여 어댑티드 피처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모델은 피처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여 비정상 특징을 생성하는데 이를 통해 모델이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비정상 특징을 바탕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MLP 구조를 사용하여 학습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지넷과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어노멀리 디텍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피처 익스트랙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는 입력 이미지로부터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스텝 1에서는 피처 익스트랙터는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패치파이한 후 사전 학습된 CNN, 여기서는 레즈넷 스타일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첫 번째 레이어에서 피처 맵을 추출합니다. 지정된 패치의 크기에 따라 로컬 패치 피처를 얻기 위해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에버러지 풀링을 사용하여 각 패치의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는 i+1번째 레이어에서 이전 단계와 동일하게 로컬 패치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각 레이어마다 추가적인 로컬 피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는 i+1번째 레이어의 로컬 패치 피처가 이전 레이어인 i번째 로컬 패치 피처와 차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원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i+1번째 로컬 패치 피처를 i번째 로컬 패치 피처의 차원에 맞추어 주기 위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스텝 4에서는 모든 로컬 패치 피처에 대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여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패치의 정보들이 요약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 각 레이어별 로컬 패치 피처들을 채널별로 컨캣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피처 익스트랙터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여러 레이어에서 추출된 패치 피처들이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결합되면 보다 정교한 패치 피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로컬 패치 피처들이 글로벌 에베러지 풀링을 거쳐 콜셋으로 변환되고 이후 타겟 디멘션에 맞추어 구조가 정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처 익스트랙터는 입력 이미지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처 어댑터입니다. 피처 어댑터는 이미지넷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도메인이 서로 다를 경우 기존에 학습된 특징만으로는 원하는 성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처 어댑터를 적용하여 타겟 도메인의 분포에 맞는 피처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피처 어댑터는 단순한 MLP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타겟 도메인의 분포를 학습하고 각 도메인 간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여러 구조를 실험한 결과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노말리어스 피처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노말리어스 피처 제너레이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모든 어노멀리 이미지를 합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미지 자체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합성하는 대신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비정상적인 노이즈를 합성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우시안 노이즈입니다. 비정상적인 영역을 생성하기 위해 피처 어댑터 이후에 리프레젠테이션 공간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로 적용하여 비정상 특징이 포함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이미지에서 비정상 데이터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렇게 생성된 비정상 특징과 정상 특징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노멀리어스 피처와 정상 데이터의 차이를 기반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어노멀리 맵이 생성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퍼런스 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계산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MLP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패치마다 정상과 비정상을 판별하도록 학습됩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기존의 클래시파이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며 비정상 영역을 탐지하고 어노멀리 맵을 생성하여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비정상 여부를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과 모델 트레이닝입니다. 모델 학습은 피처 어댑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로스 함수는 모델이 정상 데이터를 1에 가깝도록 비정상 데이터를 0에 가깝도록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 트렁케이티드 에러 로스가 사용되며 이를 통해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로스 함수는 위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 식에서 th+와 th-는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항이므로 논문의 저자는 각각 0.5와 -0.5로 설정하였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값은 피처 어댑터와 이 어댑터의 출력값인 어댑티드 피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스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델이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과정과 스코어링 펑션입니다. 먼저 인퍼런스 시에는 어노멀리어스 피처 제너레이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습니다. 어노멀리 스코어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값에 음수를 취한 값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오른쪽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해당 패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어노멀리 맵을 생성할 때는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해상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어노멀리 맵은 각 패치별 어노멀리 스코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스코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에는 가우시안 필터링을 적용하여 비정상적인 영역을 더 부드럽고 명확하게 시각화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세타를 4로 설정하여 가우시안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생성된 어노멀리 맵에서 가장 큰 어노멀리 스코어를 선택하여 이미지 전체의 비정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각 이미지 또는 패치의 비정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환경입니다. 논문의 저자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과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을 태스크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실험에는 MBTech AD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다양한 산업용 결함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지를 256x256 크기로 조정한 후 224x224 크기로 중심을 자르는 방식으로 전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 실험에서는 사이퍼10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특정 카테고리 이미지를 노멀로 설정하고 그 외 나머지 다른 카테고리를 어노멀리로 간주하여 이상 탐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피처 익스트랙터는 패치코어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와이드 레즈넷 50을 사용하였습니다. 피처 익스트랙터의 레이어는 모델의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노멀리어스 피처 제너레이터는 비정상 데이터를 합성하기 위해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우시안 분포 구조를 사용하였고 편차가 0.015인 분포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니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리퀴렐루를 구성하여 각 입력 패치의 정상, 비정상 여부를 판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 외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모델의 이미지 AUROC와 픽셀 AUROC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된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신테사이징 베이스드, 임베딩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하는 다양한 모델들이며 마지막 열에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심플넷의 성능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플넷은 기존 패치코어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거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 실험 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심플넷은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같거나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모든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두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심플넷이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모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인퍼런스 타임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였습니다. 산업 도메인에서는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됩니다. 인퍼런스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실시간 어노멀리 디텍션에 더 적합하며 이는 산업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위의 피규어에서도 보시듯이 심플넷은 인퍼런스 타임 측면에서도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플넷은
패치코어와 같은 기존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어노멀리 스코어링 과정이 단순하여 인퍼런스 시 초당 프레임 처리 속도 FPS와 성능 모두 우수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플넷에 대한 컨클루전과 컨트리뷰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클루전입니다. 심플넷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피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실제 산업 데이터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피처 어댑터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도메인 간의 차이를 모델이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자체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직접 합성하는 대신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노이즈를 가우시안 노이즈를 사용하여 합성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모델이 보다 자연스럽게 비정상 데이터를 합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노멀리 스코어 계산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MLP 레이어로 구성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어노멀리 디텍션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컨트리뷰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플넷은 기존에는 없었던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노이즈를 새로 추가하는 퍼투베이션 베이스드 방법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더 정교한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을 통해 연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기존 방법들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한 어노멀리 디텍션이 가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플넷은 도메인 적응, 더 효율적인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비정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방법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